네, 안녕하십니까. 네, 프리아트 스튜디오입니다. 어제 드디어 이제 애플에서 비전 프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 저희같이 이제 실감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튜디오에서는 되게 이제 기대가 되고 되게 이제 고맙게 생각되는 발표였지요. 어제 발표되면서 그 많은 이제 테크 유튜버들이 관련한 뭐 어떤 기기의 사양이라던가 기능 설명들을 좀 마구 쏟아내셨더라고요. 근데 보면 약간 조금 이제 뭐 뭐랄까 약간 좀 잘못 설명한 부분도 사실 없잖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VR 기기와의 혼동? 예, 이런 측면도 좀 얘기하실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사실 근데 이게 예전에 홀로렌즈라든가 메타의 퀘스트랑 비교를 했을 때 사실 퀘스트의 디스플레이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훨씬 더 좀 근접한 것 같고요. 그래서 AR 기기라기보다는 VR 기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뭐 AR 기기라고 이렇게 축소해서 말을 할까? 뭐 이렇게까지 제가 좀 여겨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기를 실제로 사용해 보면 또 뭐, 이래서 이제 MR 기기라고 했구나라는 이제 뭐 평가도 있을 수 있겠는데, 굉장히 오히려 이제 메타 퀘스트랑 좀 유사한 기기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좀 여겨지고 있어요. 네. 우선 일단은 애플의 이제 뉴스룸에 관련 자료가 좀 올라가 있는데요. 뭐 애플 뭐 최초의 공간 컴퓨터다. 글쎄요. 공간 컴퓨터라고 이렇게 뭐 슬로건을 잡았는데 공간 컴퓨터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그냥 컴퓨터죠.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잠깐 보시면 마치 이제 메타 퀘스트나 홀로렌즈 쓰는 거랑 같은 디스플레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렌즈, 어안 렌즈죠. 어안 렌즈를 통해 공간 왜곡의 그 기능을 사용을 해서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치 홀로렌즈 그것처럼 현실 세계 위에다가 이렇게 윈도우 창을 띄워가지고 이 기기를 활용하는 마치 컴퓨터를 다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손으로 까딱까딱 하는데요. 재밌는 건 다른 기기들과는 다르게 핸드 스틱형 컨트롤러를 아예 발표를 안 하고 손가락으로 요거를 이제 상호가 작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요거를 특성을 좀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내려가 보면 요거는 좀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것 같아서 요거는 좀 이따 건너가겠습니다. 건너가고요. 그 다음에 요 영상을 보시면은요, 어떤 사무실 같은 멋진 실제 공간에서 이 기기를 띄우면, 그 다음에 요 창들을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요거를 마음대로 이렇게 띄울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요 영상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공간 컴퓨팅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VR 기기나 AR 기기를 실질적으로 사용해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생소한 개념은 아닌 거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VR 기기와 상당히 좀 유사하죠. 예, 유사하고 홀로렌즈,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에서 이상 기능을 제공을 하지만 홀로렌즈는 여러 면에서 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이번에 애플에서는 좀 영특하게 좀 개선을 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홀로렌즈와 무엇이 다르냐? 이런 거 할 때 좀 이 부분을 다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몰입감 얘기에 이제 사용된 기능이고요. 네. 여기서 부분 여기서 이 장면에서 좀 이 기기에 대한 특성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는 현실 세계의 배경이었던 것이 어떤 기능을 사용했더니 완전히 새로운 이머시브 공간 가상현실 공간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형적인 VR 기기의 특성이죠. 예. 그러니까
요 비전 프로가 MR 기기만이 아니라 그 VR 기기의 베이스를 두고 있으면서 MR 특성으로 사용자들이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라는 어떤 측면에서 이슈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화면 자체로만 보면 전형적인 VR 기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특성, 이 기기 특성을 이 동영상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VR이 아무래도 이제 사실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사용자들한테는 VR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판단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그리고 이 화면도 그 특성에 해당하고요. 요 디바이스의 특정 이제 다이얼을 돌리게 되면은 현실 세계와 가상현실 세계를 이렇게 약간 이제 전환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 좀 들어있나 봐요. 네, 요 기능만이 되게 잘 구현되어 있으면 엄청난 이제 센세이션을 좀 일으킬 것 같은 기능이고, 요 기능만으로도 아 이건 VR 기기네 라고 말씀할 수 있을 그런 기능에 포함됩니다. 몰입감이죠. 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실질적으로 컴퓨팅을 하게 되면서 공간 컴퓨팅을 하게 되면 이러한 장점이 있어요 라는 측면에서 보여주는 영상이 될 것 같고요. 네, 이것도 이제 같은 개념이죠. 네, 그리고 요거를 이제 그 페이스타임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화상 회의에 사용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측면에서 보였는데, 요대로만 잘 구현이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사용 용도가 되지 않겠냐. 정말 이제 이 화면만 보면은 메타버스에 되게 근접한 측면이 좀 보여지죠. 네, 그래서 되게 좀 고무적인 화면입니다. 네. 네, 그런 화면들의 연속인 것 같고요. 예, 뭐 디자인이나 이거는 뭐 좀 아쉽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뭐 그 선글라스 정도까지 왜 안 됩니까? 뭐 이런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저는 이제 반대로 아직은 어안렌즈 효과를 사용한 광학 왜곡 방식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이런 XR 기기들은 아직까지는 이 정도의 형태가 아직은 한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안경 수준의 디스플레이까지 도달하려 그러면 뭔가 좀 장벽이 아직은 있다. 그러니까 그 어안렌즈 효과를 안 써도 되는 방식이 만들어진다던가 디스플레이를 훨씬 더 이렇게 전체를 다 감쌀 수 있는 방식을 한다던가 하지 않으면은 아직은 어렵다. 그래서 요 렌즈와 이 디스플레이 아몰레드죠. 이 사이의 간격이 어느 정도는 좀 이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정도의 둔탁한 이렇게 무식한 디자인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저는 이해하는 측면이 사실 있어요. 예, 그리고 유선으로 되어서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2시간밖에 못 쓴다고 하네요. 무선일 경우에. 이것도 여전히 이제 하드웨어 한계가 아직은 그 정도까지밖에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생각하고 있고요. 예, 최선이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장면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영상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렌즈를 끼면서 렌즈 안쪽에 마이크로 아몰레드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 픽셀이 굉장히 선명합니다. 이걸 보여주는 장면인데 요 화면이 오큘러스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죠. 예. 디스플레이 방식이 좀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다만 고해상도의 이미지가 보여지고 픽셀이 안 보이는 뭐 그런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애플에서 잘하는 공간 서라운드 사운드 이펙트를 주는 영상이죠. 예. 여기까지 보고 대략적으로 애플에서 만들어진 비전 프로가
어떤 기기다를 제가 당장에 이렇게 정의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부분이 뭐랑 비슷하고 어떤 부분이 뭐랑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이제 애플 비전 프로가 MR 렌즈입니다. 또는 이제 해외에서는 AR 렌즈입니다라고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AR 헤드셋이라고도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VR 기기네? 라고 설명드리려고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러면 그 MR 렌즈, MR 헤드셋, AR 기기라는 측면에서 한번 좀 보려면 이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을 한참 했었던 홀로렌즈라고 하는 그 MR 헤드셋을 좀 한번 다시 이제 죽음의 나락에서 이제 다시 끌어올려서 한번 좀 면밀히 좀 봐야 됩니다. 사실 뭐 아시겠지만 홀로렌즈 2 이후에 이렇다 할 어떤 비전이라든가 개발 이슈가 좀 발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 뭐 중단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있지만 내부에서는 아닙니다. 계속 서비스하고 판매도 하고 개발하고 있어요. 라고들 하세요. MS에서.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저도 뭐 디스플레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디스플레이 방식이 너무 홀로그램 자체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뭐랄까 너무 이제 한계? 예. 하드웨어적인 한계에 봉착한 게 아닐까, 홀로렌즈는. 그래서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이거를 아마 그거 개선하지 않고는 홀로렌즈 3는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그 생각을 좀 사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홀로렌즈는 왜 그렇게 사용자들로부터 그 외면을 받았는지 이 측면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다시 애플 비전 프로와 이제 비교를 하게 되겠죠. 홀로렌즈가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관련한 소개 영상인데요. 지금 보시면 홀로렌즈 2 이거는 1인 것 같은데요. 이전 버전인데 1은 완전 쓰레기죠 사실. 근데 이제 홀로렌즈를 활용을 해가지고 현실 세계의 그 사물 위에 공간에서 3D 영상을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면서 서로 뭐 아바타도 해가지고 뭐 회의도 하고 뭐 이런 굉장히 그냥 대단한 혁신적인 기능을 구현할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홀로렌즈 2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홀로렌즈 1은 더 투박하죠. 홀로렌즈 2도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저희는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까지 해봤는데 되게 좀 많은 실망감을 좀 줬습니다. 홀로렌즈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개인 사용자 대신에 어떤 그 B2B, 그러니까 기업 대상의 시장에 많이 좀 치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약간 좀 아직까지는 대중들에게 그렇게 친숙한 기기가 아닌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홀로렌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는 그 FOV의 문제다. 이거는 시각인데요. 홀로렌즈 1 이런 각도가 30도 뭐 이렇게 그 시야각이죠. 시야각의 크기. 그다음에 좀 홀로렌즈 2는 좀 개선이 돼서 이만큼이고요. 홀로렌즈랑 직접적인 경쟁을 하는 매직리프 같은 경우도 그다지 큰 차이점을 못 보이고 있는데 시야각이 뭐가 문제야 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이 화면을 좀 내려보시면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시야각이라는 거는 이게 휴먼 비전, 인간의 시야각 크기를 요만큼이라고 했을 때 우리 통상적인 VR 기기 있죠? 메타라든가 이런 기기 정도의 시야각 크기가 한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VR 기기도 이렇게 좀 써보시고 나서 일부러 일단 눈을 이렇게 눈알을 좌우로 이렇게 흘깃해 보면요.
그 끄트머리에 약간 검은색이 검은티티한 부분이 좀 보여지거든요. 시야각을 벗어난 부분들, 그러니까 인간의 시야로는 볼 수 있지만 VR에서 구현하지 못하는 부분은 검은색으로 표현되거든요. 예, 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홀로렌즈는 그마저도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의 시야에서 봤을 때 애초에 눈앞에 조그만 윈도우 크기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혹시라도 윈도우 크기를 이만큼 크게 만약에 홀로렌즈에서 디스플레이를 해버리면 여기가 잘려지죠. 예. 그래서 저도 되게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돼. 눈알을 정면으로 보고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보이다가도 옆에 조금 윈도우가 살짝 늘어지면 여기가 잘려서 아예 디스플레이가 안 돼버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모션 영상에서 아까 봤던 이거는 완전 이게 사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안 지금 이 정도까지는 보일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보이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보여진 영상처럼 이 전체가 다 보여지는 이런 영상 애초에 안 되는 거였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기서 설명이 좀 안 됐는데 뭐라고 하면 될까? 그러니까 홀로렌즈의 투명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주변이 엄청나게 검은색이죠. 그렇죠? 불을 끈 상태지 않습니까? 이 정도가 아니면 이 정도의 밝게 디스플레이가 안 됩니다. 완전 시커멓지 않으면 주변이 완전 시커멓지 않으면 이렇게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가 집에서 이제 형광등 다 켜놓고 밝은 상태에서 이 홀로렌즈를 착용하게 되면 아예 거의 그러니까 완전 투명하게 돼서 이런 게 아예 안 되는데 독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디스플레이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사기와 똥의 그 경계를 넘나드는 프로모션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실제 세계를 이렇게 시커멓게 여러분들의 집안을 시커멓게 디스플레이를 하십시오. 그다음에 불도 끄세요. 뭐 이렇게 이런 걸 강조하고자 하는 영상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실생활에서 홀로렌즈 쓰기가 상당히 좀 안 좋았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도 얘기했던 문제가 있는데 제스처. 예. 제스처는 뭐냐면 홀로렌즈도 별도의 어떤 디스플레이 별도의 컨트롤러라고 그러죠. 컨트롤러 대신에 자기 손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느 기기를 뭐 버튼을 누른다거나 아니면 뭐 기기를 조작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죠. 지금 잠깐 보여줬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게 잘 안 됩니다. 예. 특히 버튼 누르기가 너무너무 안 돼요.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이거 되게 웃긴데 옆에서 보면 허공에 자꾸 헛손질을 막 엄청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되게 저도 홀로렌즈로 이제 컨텐츠를 제작을 해봤는데 되게 욕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 이제 고객사들한테 홀로렌즈를 그다지 그렇게 믿지 마라 이렇게까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홀로렌즈는 판매량도 엄청나게 이제 좀 떨어져 있었고, 지금 개발 중단이 된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그럼 홀로렌즈가 왜 이렇게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디스플레이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어떤 문제점이 노출되었을까? 이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홀로그램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문제점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홀로그램이라뇨? 홀로그램이 뭐고 VR 기기의 어떤 전형적인 광학 왜곡 방식의 디스플레이 방식과의 차이점. 네,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라는 기관이죠. SPRI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이 홀로렌즈에 관련된 되게 핵심적인 자료들 되게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홀로렌즈의 핵심 AR과 홀로그램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자료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동그란 부분이 사람의 실제 눈이죠. 눈이고, 요거는 이제 그 가상세계의 뷰를 이렇게 보여주고, 요 내부의 어떤 라이트를 비춰주는 어떤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장치가 있는데, 홀로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투명한 디스플레이 장치죠. 말 그대로 렌즈죠. 렌즈 측면에서 이 렌즈에다가 홀로그램을 실제로 투영시키는 거예요. 예, 투영시키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상도를 맞추질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야각을 구현을 더 넓게 하려고 해도 홀로그램을 구현하는 기술 자체가 아직까지는 너무 이제 부족해서 이 한계가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실제 사이즈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홀로렌즈를 프로모션 영상에도 보면은 전체 공간에서 그 모든 가상의 뷰들이 이렇게 다 흩어져 있고 전체 공간에 다 비춰주는 것처럼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렌즈를 쓰게 되면은 요만큼밖에 디스플레이가 안 되고 나머지 공간은 아예 잘려서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홀로그램 구현 자체,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렌즈 위에다가 상을 띄우는 방식의 그 홀로그램, 이거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디스플레이에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는 방식입니다. 저희들이 영화를 보거나 자료에서 보면은 홀로그램이 굉장히 대단하고 공간 전체를 쓸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이제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홀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만큼 구현이 불가능하고요. 현 시점에서 홀로그램이라는 거는 이게 좀 가장 명확한 자료인데요. 홀로그램을 스마트폰으로 띄울 수가 있다고 하네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투명한 이런 플라스틱을 이용을 해가지고 내방향 피라미드를 만든 다음에 그 영상을 이 위에다가 이렇게 띄우면 이런 홀로그램이 이렇게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날로그 방식의 홀로그램인데요. 현 시점에서는 이것까지예요.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도 이 방식을 채택했던 겁니다. 이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의 크기라던가 투명도라던가 이런 시야각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홀로렌즈는 되게 많은 커다란 실패를 떠안게 됐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다고는 합니다. 예. 근데 홀로렌즈가 많은 연구를 했고 고생을 하시면서 이 공간에 대한 개념은 훨씬 더 먼저 좀 발전을 많이 해서 메타나 이런 데서 이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이 공간 매핑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페셜 매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단어가 스페티얼 뭐라고 정확하게 발음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스페셜하고는 좀 다르겠죠. 하여간 이 공간이라는 것, 스페셜, 요게 좀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는 이제 3D를 실세계를 3D로 디지털 공간화하는 그런 기법이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중요한 기법입니다. 네, 이게 다 뻥이죠. 그러면은 메타의 디스플레이 방식은 어떤지 한번 좀 볼까요? 예, 메타 퀘스트가 이제 바로 애플의 비전 프로 나오기 한 이틀 전에 이걸 발표를 해버렸더라고요. 뭔가 좀 새치기 하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는 더 저렴한 비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거 사주세요. 이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애플에 많이 눈이 좀 쏠리긴 했죠. 자, 오큘러스 퀘스트라고 합니다. 오큘러스 퀘스트의 디스플레이 방식이나 이게 애플 비전 프로하고 너무너무 유사해요. 예, 너무너무 유사하고,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오큘러스 같은 경우에,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 디스플레이가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잠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큘러스 퀘스트가 처음 나왔을 때, 되게 이제 그러니까 전체 공간이죠. 360도 공간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어서 엄청난 혁신을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유사한 기기들이 이전에도 좀 많이 있었는데 다들 이제 실험적인 단계에서 끝났고요. 실제 공간을 창출하진 못하고 그냥 이제 저기 뭐라 그럽니까? 그냥 조그만 영역만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그런 많은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오큘러스가 드디어 전체 공간을 다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구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VR 기계 시초는 아니지만 뭐라고 하면 될까?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VR을 구현한 기기가 오큘러스죠. 네. 오큘러스는 이걸 어떻게 구현을 했냐면 되게 영특하고 천재적인 거죠. 네. 이미 있는 디스플레이 패널, 이때 아마 이게 삼성에서 만들어둔 스마트폰 패널 그대로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게 갤럭시 3에 사용됐던 디스플레이 패널을 하나를 가져와 가지고 화면을 두 개로 분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를 두 개로 찍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두 개를 분할을 한 다음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거를 두 개를 분할한 상태에서 두 개의 화면을 양눈에 보이게 나눠놨다. 이것만 가지고는 공간 전체가 보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어안 렌즈 효과를 발휘합니다. 어안 렌즈 효과를 발휘를 해서 그 디스플레이가 요 부분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외부 영역, 이 옆부분을 물고기 눈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왜곡되면서 이렇게 보여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PCI, 어안렌즈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체 공간을 이 안에 왜곡시켜서 보여줌으로 해서, 네, 그렇죠. 프론트, 버텀, 레프트, 탑, 이 화면을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람은 요거를 다시 이제 원상태로 이렇게 왜곡시켜서 이제 보게 되면은 전체 뷰가 다 보여지니까 마치 공간에 들어와 있는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이 원리가 이 어안렌즈 효과예요. 그래서 이 어안렌즈 효과를 발휘하려고 그러면 일종의 어느 정도의 거리가 좀 필요하거든요. 이 때문에 아직까지는 메타나 애플의 비전 프로도 그러니까 안경처럼 이렇게 가깝게 못하고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한 게 요거 때문이죠. 예. 이 원리를 표현합니다. 예. 아까 그렇게 디스플레이 됐던 것을 이 렌즈에 의해서 반대로 왜곡시키게 되면 이 외곽 테두리까지 꽉 채워가지고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니까 이 VR 렌즈를 쓰게 되면 이 3D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네. 그걸 표현한 겁니다. 네. 그렇고요. 네. VR 디스플레이 기술적인 원리를 소개한 자료들도 좀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 요거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아까처럼 오큘러스 이후에 거의 모든 VR 기기들은 요 어안 렌즈 효과를 활용한 이런 투박한 헤드셋을 내놓게 되는데요. 요것의 원리는 실질적인 디스플레이와 사람의 실제 눈과의 사이에 이 어안 렌즈가 위치를 해서 디스플레이 상을 왜곡시켜서 표현하는 방식. 예.
요 방식으로 VR을 디스플레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투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당분간은 이거를 이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이 또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다들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상현실 디스플레이는 초고성능의 디스플레이를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왜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왜곡 테두리까지도 이제 사람이 일반적인 모니터에서 못 보는 영역까지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모니터에서 FHD, FHD 해상도만 돼도 저희 이제 그 작업을 한다거나 게임할 때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한데 오큘러스 같은 VR 기기로 풀 HD를 구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픽셀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VR 기기로서 어떤 그 제대로 된 그 디스플레이를 하게 되면 UHD, 그러니까 4K 이상의 디스플레이가 한쪽 눈마다 이렇게 해당하지 않으면 제대로 볼 수조차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 정도만 되면 또 멀미도 생기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좀 고해상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비싸죠. 비싼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되게 이제 많은 그 공식, 저는 잘 이해를 잘 못하는 공식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보다 얇고 가벼운 VR 기기를 위해 주목받는 광학 기술은 글쎄요, 뭐 그래도 이제 여전히 이 사이에 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광학 기술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이걸 단기간 안에 이걸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예요, 아마. 당분간은 그런 수경, 그 다음에 이제 고글 사이즈 정도가 한계이지 않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그 뉴스룸에 나왔던 자료 중에 4K 해상도 비교 크기가 좀 나오는데요. 현재 지금 저도 옛날 모니터 쓰고 있기 때문에 1920에다 1080 정도 해상도 놓고 쓰고 있거든요. 4K를 안 쓰고 있습니다. 요 정도만 필요한데 VR 기기를 최소한 쓰려고 하면 이 정도의 디스플레이 역량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나마 요즘은 이제 그래픽 카드들이 좋아져서 4K가 좀 우습지만 제 생각에는 8K 정도는 돼야 이게 좀 더 이제 현실감이 있는 디스플레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전에 이제 홀로렌즈에 되게 이 참 어려운 길을 가시는 홀로렌즈의 그 유사 아날로그 방식의 그 홀로그램 투영 방식이 한계가 있는데 그 VR 기기에서 사용하는 광학 왜곡 디스플레이 방식은 훨씬 더 이제 활용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한계가 좀 부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MS의 홀로렌즈는 그 디스플레이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이제 새로운 길을 좀 모색하고 있지 않을까? 제가 좀 그냥 좀 주제 넘지만 제가 좀 내부적으로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애플의 비전 프로는 영특하게도 그런 홀로렌즈의 그 방식이 아니라 그 메타의 방식, 그러니까 VR 기기에서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지금 보시면 업로드라는 사이트에서 요게 지금 방금 올라온 자료인데요. 조금 더 이제 국내 자료보다는 조금 디테일한 자료들이 좀 올라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애플 비전 프로랑 메타캐스트 프로를 비교한 표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2022년에 나왔던 메타캐스트 프로랑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온 비전 프로에 대한 비교가 있는데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가 나와있죠. 칼라 카메라 이건 아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라이다 센서와 트루데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런데 메타 퀘스트 프로에는 이 기능이 없나요? 뭐 일단은 이렇게 표시되는데 일단은 이 부분이 다르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프론트 디스플레이 예 전면에 디스플레이 되는 요건 좀 재미난 기능인데요. 요 기능이 활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트랙 컨트롤러 그러니까 그 VR 기기에 보면 양손에 쥐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 컨트롤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없다. 그냥 손가락으로만 하는 거다. 음성과 손가락으로 하는 거다. 그 얘기를 표현하고 있고요. 네. 가격은 훨씬 더 비싸졌죠. 그 다음에 실물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면이 좀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은 그 카메라가 눈 안쪽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기 LED 조명도 있어요 내부에. 예, 그리고 이건 전면부에는 메인 카메라가 이렇게 있고요. 예, 그리고 사이드 카메라까지 있어요. 아마 포지션 트래킹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카메라들이 아랫부분에 많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위에 없고 예, 요거는 아마 손의 트래킹, 그러니까 손의 위치라든가 그거를 트래킹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카메라도 있기 때문에 아마 요 아래에다가 배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뒷부분 다시 라이다 센서가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요 렌즈 왜곡이나 이거는 그 VR 기기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죠. 네. 그 다음에 패스스루 AR이다. 예. 패스스루 AR이다는 얘기는 뭐냐면 패스스루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AR은 AR인데 어떤 홀로렌즈처럼 투명한 렌즈 위에 홀로그램을 띄우는 방식이 아니라 패스스루 방식의 AR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6 of the 12 카메라 이거는 뭐냐면 이 기기에 총 12개의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6개가 그 글래스의 앞부분 아래에 장착되어 있습니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 앞에 카메라가 현실 세계 내 방이라든가 이걸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드 카메라도 있다는 얘기는 옆부분까지 다 비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메라로 실제 현실 세계를 촬영을 하는 거죠. 촬영을 해가지고 여기다 디스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다지 신기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앞에 전면 카메라로 내 방을 비추고 그 화면을 그 촬영된 화면을 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요거는 그 메타 퀘스트에서도 같은 내용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VR 기기인 메타 퀘스트를 사용을 하다가 어디 앞부분의 현실 세계의 어떤 그 장애물과 좀 부딪히려고 할 때 그 메타 퀘스트가 갑자기 이제 확백 화면으로 그 게임 화면이 아니라 VR 화면이 아니라 현실 세계 공간을 카메라로 보여주는 기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패스스루입니다. 그게 예. 패스스루가 이 기능이죠. 그러니까 카메라가 현실 세계를 비춰서 내 눈에 비춰 보여주는 기능. 예. 요 기능을 전면적으로 활용한 것 같습니다. 네. 요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카메라로 요 주변 실제 사물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그 위에다가 그쵸.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2D 그런 그 디스플레이 이미지를 띄운 거예요. 그냥. 예. 이 방식으로 채택했더니 되게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홀로렌즈의 한계를 생각 안 하고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되게 영특한 방식으로 그 구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AR이 아니라 글쎄 VR이죠. 패스스루 VR에 가까운 기능인 거죠. 이렇게 놓고 그 위에 마음대로 이미지를 띄우게 되니 얼마나 되게 쉽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렌즈 앞부분에 라이더 센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 화면 다시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요 가운데 그 라이더 센서라는 게 장착되어 있거든요. 예, 라이더 센서로 스캐너라고 하네요. 라이더 센서라고 안 하고 라이더 스캐너가 있는데 라이더 스캐너는 3D 그 사물을 이렇게 매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개념인데요. 네, 아까 제가 홀로렌즈에서 AR이기 때문에 가상세계 매핑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예, 이것도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 써봤는데 속도도 좀 많이 좀 떨어지고 정확도도 좀 굉장히 좀 불만족스러웠거든요. 예, 근데 이걸 동영상으로 잠깐 보시면 원리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거 영상으로 잠깐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AR에서 나오는 요 어떤 3D로 만든 어떤 이런 캐릭터나 이런 이미지가 실제 공간에서 뛰어도는 것처럼 하려고 그러면은 이 공간을 측정을 해가지고 깊이라든가 높낮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지도처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매핑이라고 하죠. 공간 매핑. 예. 공간 매핑을 해야만 이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그 홀로렌즈를 통해서 그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실시간성이라든가 정확도 측면에서는 좀 사실은 부족했다고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 트래킹도 약간 조금 힘들었고 약간 그래서 좀 아쉬웠던 기능인데 이거를 아마 그 애플의 비전 프로에서는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좀 더 뭐랄까 좀 약간 좀 스마트하게 좀 잘 만들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게 좀 참 아쉬운 개념인데 애플 비전 프로에서는 요 라이다 센서를 장착을 해가지고 요 현실 세계 스캐닝을 이런 식으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공간 매핑과 동일한 방식이죠. 예, 이데 용어만 라이다 엔바이러먼트 메쉬잉이라고 그러는 메쉬잉. 메쉬잉은 이제 이렇게 3D 메쉬로 만들어서 그또 3D 객체를 만드는 방식이니까 매핑이나 뭐 메쉬ing이나 뭐 같은 개념인 것 같고요. 3D 메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감춰뒀다가 그 우리의 어떤 3D 이미지나 이게 책상 뒤로 가면은 뭐 가려지고 뭐 이런 데 활용을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 아이사이트 앤 퍼슨 어워니스라는 뭐 이런 기능인데 이거 좀 재밌는 기능이죠. 평상시에는 요 비전 프로가 이렇게 퍼렇게 되다가 갑자기 이제 투명해지면서 그 사람의 실제 눈을 디스플레이 해주는 거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그 양면 디스플레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요 디스플레이가 프론트에도 있고 사람이 보는 뒷면에도 있어요. 그래서 요 기능으로 사람 이제 안쪽에 내부에 이렇게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알 동공의 트래킹도 하고 뭐 이런 데 활용되는데 이러면서 이 카메라가 아예 실제 사람의 눈을 이렇게 그냥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장치인 것 같아요. 예. 요 비슷한 게 어디서 찾을 수가 있었냐면요. 요 메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요 기능을 리버스 패스 스루 VR이라는 기능으로 이걸 소개를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2021년도 자료네요. 예. 이렇게 요 기능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 디스플레이를 하면서 요 그 실제로 이제 가려진 부분을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가지고 그 옆 사람이 이 사람과 이렇게 소통을 할 때 이제 도움을 주는 재밌는 기능을 이제 구현을 해서 발표를 했죠. 예, 요 기능을 비전 프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요 기능을 아이사이트 아이사이트라고 그랬죠. 예. 네. 요 기능을
내려보시면 네네네. 아이사이트 그다음에 뭐 퍼슨 어워스니스 기능, 뭐 사람이 이렇게 충돌하거나 이런 거를 이제 예방해 주는 기능이죠. 이렇게 이제 그 디스플레이 잘 되다가도 위도우 창이나 이런 게 가려져 있는데 사람이 다가오거나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디스플레이를 가려주고 해서 요거를 이제 사람과 충돌을 방지하는 기능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반면에 그 이분과 소통하시는 이 렌즈를 착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사람의 눈을 볼 수가 있어서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라고 해서 이제 소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구현했다. 그래서 아이사이트 기능이라고 했는데 이 기능은 그다지 새로운 기능은 아니고 메타에서도 이미 구현을 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도 아마 메타에서도 넣겠죠, 언젠가는. 여기까지 제가 이제 처음 얘기하고자 했던 첫 번째 주제, 그러니까 애플의 비전 프로와 이전의 홀로렌즈, 그 다음에 현재 메타에서 그 출시하고 있는 VR 기기인 그 퀘스트와의 어떤 유사성, 그 다음에 차이점에 대해서 좀 그냥 두서없이 좀 설명드렸는데, 아까 저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어떤 디스플레이 방식이나 이거는 VR 기기인 메타와 많이 유사한데, 프로모션에서는 저희는 VR 기기보다는 MR 기기예요. 아니면 AR 기기예요. 공간 컴퓨팅 기기예요. 라는 키워드를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그 실무에서 사용할 때는 VR 기능도 쓸 수 있겠네? 라는 기대감을 저는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AR 기기로도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주제의 결론이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실감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뷰전 프로의 필요성이 있을까? 이거는 사용자가 있겠니? 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이전에 그리고 현재에도 지금 실감 콘텐츠들을 제작하고 있고 납품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냐면요. 네, 저희가 이제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VR, 그 다음에 AR 관련된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납품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산업안전 관련 AR 작업물이거든요. 현재 지금 실제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요 태블릿을 통해서 비춰주면 카메라에서 3D 오브젝트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띄어지게 되고 이걸 상호작용하는 그런 어떤 콘텐츠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다른 화면에서 보면은 이게 이 키보드죠, 이거는. 이거 키보드고 데스크인데 현실 세계에는 없는 3D 이미지를 이렇게 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을 되게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죄송합니다. 이게 좀 약간 소음이 좀 곁들여졌고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는데 아쉽지만 어떤 그 AR 전문 기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홀로렌즈 2를 사용하면 되긴 하는데 그거는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기능이 그다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듯이 일단은 이 끝부분이 막 잘려서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선명하게 안 나와요. 왜냐면 저희들이 이거를 홀로렌즈를 한번 써봤거든요. 현재 어디에 썼었냐면 네, 요거를 홀로렌즈로 저희들이 한번 작업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 관련 컨텐츠를 홀로렌즈로 작업을 했는데 처음에 신기했는데 이게 막 잘리고 선명도가 좀 좋지 않고, 선명도를 위해서는 디스플레이를 되게 이제 좀 조절해야 되고 막 좀 문제점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잘은 안 보이지만 이거 지금 요 영상 촬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러 요 형광등을 꺼놓고 촬영하고 막 그랬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게 아니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그 뭐 이런 이제 아동용 그 AR 콘텐츠를 제작한 사례에서도 보면은요, 네, 요거는 이제 그 애플 태블릿이에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간단한 증강현실을 좀 표현했던 작업 사례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아쉬웠던 거는 그런 어떤 증강현실 컨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어떤 몰입형 렌즈 같은 거,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했던 건 홀로렌즈죠. 홀로렌즈로 제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교육 효과도 있고 진정한 이제 증강현실다운 컨텐츠로 만들 수 있을 텐데 왜 그러지 못할까? 그런 점이 좀 아쉬웠고 그 실질적으로 그 고객사들도 뭐 그냥 스마트폰이나 그 다음에 이제 태블릿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좀 아쉽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가 실제로 자기들이 얘기했던, 프로모션 했던, 어떤 이런 기능까지 실제로 구현됐었다면은 아마 지금 홀로렌즈 세상이었을 겁니다. 예. 분명히 이제 이런 B2B 시장에서 되게 대세로 잡았었을 텐데 왜 못했을까? 되게 아쉽다. 이런 측면에서 홀로렌즈를 대처할 만한 MR 렌즈가 나오면은 이거 가능성 있겠는걸? 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예. 아쉽습니다. 이 프로모션대로만 나온다면 참 좋았을 텐데 되게 좀 아쉬워요. 요거를 그 애플의 비전 프로는 되게 그런 측면에서 요 시장을 좀 파고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반 사용자들이 그 B2C 시장은 너무 좀 비싼 가격이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애플의 비전 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싸게 만든 기기가 나오면 또 모르겠는데 현재로서 500만 원 이상 되는 그 금액을 일반 사용자가 선뜻 이렇게 사용하기 좀 힘들 것 같고 이런 좀 약간 기능들을 좀 많이 축소한 라이트 버전을 만들지도 모르겠고 또는 이제 그 지금 잠깐 얘기했던 이제 MR 헤드셋 시장의 니즈에 부합하는 걸로 이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누가 봐도 VR 렌즈인데 VR 렌즈가 아니라 MR 렌즈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걸 사용하려고 하는 거 보니 아마 이제 그 홀로렌즈가 그 잃어가고 있는 그 시장에 아마 좀 진입을 하지 않을까?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용도로 좀 사용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좀 자료를 조금 더 많이 검토해서 제가 오늘 뭐 약간의 리뷰 비슷하게 했는데 아마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뭐 조금 더 이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가 되면은 2차적으로 다시 이제 관련 영상을 또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